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벌써 11월 달도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네요. 단 2거래일 좀 남은 가운데 사실 뭐 11월 달 시장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11월 달에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큰 폭의 하락과 또 코스닥을 지탱했던 제약바이오의 폭락,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 산업군들의 폭락이 이어지고, 또 반도체도 안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더 빠지면서 종목군들이 다 추세를 깨버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를 뭐 지탱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 전부 다 깨져버리는 흐름이 진행되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지속되는 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종목군들, 또한 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뭐 이런 그 일련의 뭐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들의 시장이 즉각 반등하는 흐름 속에 정신 나간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의 폭락과 엊그저께 방산주들 폭락해 버리는 이 원웨이 하락이 굉장히 깊게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것저것 해서 뭐 지뢰도 많이 터지는 것 같고 많이 힘든 시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뭐 물려버린 종목도 있고 손절을 하고 손실을 봤던 종목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장이 과연 12월 달에는 변화가 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그런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주식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또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항상 힘듦이 있으면 기회도 그 뒤에 크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의 시장을 잘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인가요? 눈이 조금씩 왔던 것 같은데 밥을 먹고 있을 때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첫눈이 좀 왔습니다. 첫눈, 다들 이제 첫눈 오면 뭐 소원 하나씩 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집안의 평화와 안위에 기원을 하면서 다들 올해 11월 달까지 힘들었던 시장, 12월 달에는 드라마틱하게 산타 랠리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첫눈에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다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뭐 제가 물려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냥 오셔서 그냥 같이 잡아서 가도 될 만한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 좋은 시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하락했어도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 섹터 뜨거운 급등 더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그 전에 이제 이쪽에 패러다임의 변화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했었는데요. 결국은 수급에 의한 부분이고, 부단 우리나라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AI 테마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 11월 7일 날부터 해서 뭐 팔란티어 급등, 그 이후에 애플로빈, 그리고 뭐 몇 개 종목군들은 뭐 2, 300%막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근 3일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좋았던 것도 가격이라는 부담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갈지 아니면 단기 시세가 끝나버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테마군이 확장이 되면은 과열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조짐이 오늘 좀 보였다. 재료로 판단을 하자면요. 재료 가치로 판단을 하자면 지금의 시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는데요. 지금의 시장은 그런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급적 요인에 의한 펀더멘털 무시해서 무지성으로 달리는 종목에 그냥 편승해서 수익 내고, 내가 고점에서 팔 자신이 없으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끊어서 나오고 이익을 취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AI 섹터 뜨거운데 그 다음은 아마 로봇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통상 AI 로봇은 한 몸체처럼 과거에도 지금까지 움직여 왔기 때문에 AI의 발달 그 다음은 로봇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 출발을 좀 해줬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사이즈가 크니까 바로 가기보다는 좀 밀렸다 갈 수도 있는데요. 중소형주 안에서 그나마 재료가 좀 있고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글로벌 이 빅테크와 연이 닿아 있고 유수의 기업과 대학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좋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업들 안에서 종목 선정을 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차트 매매에 있어서 뭐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기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 유튜브를 뒤져보시든 뭐 책을 보시든 내용은 다 똑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다 지지와 저항, 예? 매물대 돌파 여부, 그리고 모두가 보고 있는 선들이 존재하죠. 이평선, 예? 주요 이평선이 꺾이냐, 아니면은 돌아서 올라오냐, 그리고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냐, 거기만 조심하자. 거기를 돌파하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구나. 더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인드와 과열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마인드로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응? 시세가 가는 종목은 그냥 시세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눌림에서 보겠다. 뭐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다예요. 근데 하나 틀린 거는 매번 바뀌는 것은 바로 종목입니다. 종목이 틀려버리면 이 확률 99%짜리 매매 기법이 있다 한들 종목이 틀려버리면 99%가 아니라 1% 확률로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이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목 선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가 답답하나 그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2월 9일 전후로다가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금투세 폐지가 이제 국회에서 이 회기가 12월 9일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에서 이미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으로 딱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민주당의 공론화와 지금의 법으로 연말에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날려버리면 이 급등의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잘 생존해 있고 물렸더라도 그냥 꾹꾹 참고 버티시면 아마 어찌됐든 모든 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게 올라갈 수 없겠지만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시장에 뭐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종목군들은 다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은 뭐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더 많은 상태에서 양시장이 마감되었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걸 버텨낸 거는 여러분들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대단해요. 금융주들 다 지금 신고가 박스권 상단에 있지. 오늘 통신주들도 신고가 근처까지 가 있지 등등 눈에 보이지 않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네이버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엄청난 상태에서 올라왔다라는 걸 보면서 시장의 판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었구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뭐 반도체 그냥 죽여놓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섹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AI 쪽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가 많이 움직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장중에 이제 알테오젠이 한 차례 더 밀렸다가 마이너스권에서 끌어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2차 전지가 녹아버리고 하면서 좀 지수는 내려왔는데요. 지수 잠깐 보면 지수는 뭐라고 나무라야 할 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견조한 상태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견조한 상태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나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문제는 종목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3대 축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있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아무튼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그 세 개 중에 뭐 하나는 제대로 좀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은 해 봅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는 신고가를 뚫고 전통산업 쪽이 강세를 지속 중에 있고요. 애플은 잘 버티는 가운데 빅테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 좋고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안 그래도 힘든 국장의 SK하이닉스 3전 한 번 더 죽이고 반도체 섹터 그냥 초토화. 차라리 이쪽 안 보는 게 저는 지금은 낫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최강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일 만에 700% 올라가고 200~300% 날아가는 미친 테마 장세가 펼쳐지는데 장단점이 있죠. 굉장히 시세가 빠르고 죽을 때는 화끈하게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아주 짧고 굵게 움직이는데 전부 다 일론 머스크의 리딩에 맞춰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그만큼 지수 이슈에 움직이는 폭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어쩌다 보면 AI 섹터가 요 며칠 아주 활발한 테마 장세를 만들어 주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제 시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중요한 구간이 전혀 아니고 수급과 기세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 그 기세의 초기 구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의 색깔의 시총 상위에서 어영부영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JYP가 거의 80% 상승했으며 루닛도 단기 70% 이상 상승을 했고 그 외 AI 시총 상위도 엄청난 상승을 펼쳤습니다. 솔트룩스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제가 이제 라방에서도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 콕 찍어서 말했던 종목 몇 개 없습니다. 루닛만 봐라. 의료 AI는. 그 다음에 AI 쪽에서는 솔트룩스와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엠노 정도. 그 이후에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폴라리스 AI는 오늘 뭐 말하고 오늘 들어가고 매매를 하고 마치고 나왔었는데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 진짜로 의미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솔트룩스가 13,000원에 출발을 했는데 어제 오늘까지 해서 27,000원, 단기에 12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 목에 차 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목에 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과열 구간이고, 내가 고점에서 다 매도할 자신이 없다면 미리미리 팔고 조정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지수를 견인하는 반도체, 제약, 2차전지 죽을 쓰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나마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와 영향 있습니까? 없죠. 특히 미국 정책과 반대되는 쪽 있나요? 없습니다. 재료나 가치가 사라진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단기간에 폭락을 맞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점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요. 지금은 금투세 폐지 이슈가 생길 때 지난번에 그 자체로는 페이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법으로 안 됐으니까. 사실 그때부터 어찌 보면 시장이 꼬였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12월 9일 국회 그 회기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법으로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거를 믿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올라갈 때는 뭔가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귤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그 반등이 연속성을 지닐지 않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요. 자, 그 어느 시점 곧 온다. 잘 참고 기다려라. AI 랠리 이후 뭐가 갈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이제 계속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오늘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뉴럴링크와 옵티머스의 결합. 예? 뉴럴링크와 옵티머스의 결합. 예? 이 칩과 로봇팔의 결합 등등의 내용인데요. 어차피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게 되면 로봇은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이 하나의 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일론 머스크가 또 그런 말을 했죠. 한국은 매 세대마다 3분의 1씩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한국에 사라질 것이다. 로봇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었다. 오늘도 오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로보티즈는 최근에 이슈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따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고요. AI 랠리 이후 뭐가 갈 것인가.
로봇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는 단기적으로 목에 찼다. 지금은 조정에 들어가라. 루닛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12,000원, 좀 더 가면 77,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다 팔아먹고 없는데요. 눌리면은 좀 봐볼 것 같아요. 눌리면 루닛은 계속 봐볼 것 같고, 단 12월 1일 날 이제 학회에서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 재료가 세론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조정을 또 깊게 받으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때 가서 해봐야 되겠죠. 단기적인 시세는 12월 1일까지는 어찌됐든 빠져도 올라오려는 이런 성격이 있을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AI들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끝날 무렵에 이제 CBDC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그 기사는 참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톤이 올라가다가 사실은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겼는데요.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다. 왜? 처음으로 시행을 했으니까. 결제가 첫 공개됐다. CBDC가 우리나라에서 첫 상용화를 앞두고 공개가 됐다 라는 거는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KCT, 한네트, 로지시스가 움직이는 거는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단말기예요. 단말기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단말기가 많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하는 단말기, 뭐 CBDC를 하는 단말기라든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아톤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계열이긴 하겠지만은, 아톤은 이 결제 플랫폼에 대한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 KCT랑 얘네들은 이 단말기를 보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종가 무렵에 KCT를 올리고 아톤이 밀려버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약간의 테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테마 가능성이.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뭐 트럼프 이슈죠. 뭐 남북경협 뭐 되겠냐 싶은데, 부산산업상학과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인디애플을 그냥 점상으로 보내버리니까 나머지를 그냥 덤으로 올려버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산산업 못 따라잡고 해볼까 하다가 그냥 아예 안 했는데요. 재원 쪽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조선은 잘 지켜보세요. 조선은 계속 긍정적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시간에 특별한 종목은 눈에 안 보인다. 에코프로 BM이 이 코스닥 짐 싸서 떠난다. 이전 상장 예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 그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것이 재료로 먹힐 때는요, 주가가 고가권에 있으면서 뭔가가 강하게 유지될 때 가는데, 지금과 같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공매도 상환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라. 큰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는 봤고 지수도 봤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빼고, 자 루닛부터, AI 대장 루닛부터 좀 볼게요. 사실 어제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조금 밀렸다가 올라가기를 좀 바랬는데요. 아침에 이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종목이 딱 봐도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선을 타고 가고 있을 때는 이 선의 근처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제도 여기서 잡아서 팔고, 사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봐볼 수도 있었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5일과 10일에 이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번 툭 건들 때 한 번 정도는 잡아보고, 건들고 반등했는데 다시 깰 때는, 그때는 안 봐야 됩니다. 그때는 안 보고 추세가 뭐 이런 도치 형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활화와 같다 라고 보여주고요. 대신 뭐 뷰노라든지 JL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안 본다라고 했죠. 왜? 매물이 많아서. 대신 3빌리언즈가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좀 강세인데요.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살아있으니까 눌림은 나올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살아있으니까 눌림 정도, 트레이딩 정도 해볼 수 있지 않나. 딱 그 정도만 트레이딩 정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트레이딩 한다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근처 이 거래가 많이 들어온 봉 근처에서
본다라든지 딱 이 정도 선에서만 딱 보고 말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드론이 강했죠. 에이럭스가 어제 빠졌으면 종배를 해야 되는 차트였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거래대금 신고가, 거래대금 신고가에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찐 드론 관련주로 올라간 겁니다. 일단 종가를 이때 시가에다가 좀 맞춰 놨는데요. 이 위에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미지수겠죠. 대신 이번에 상승해서 확인은 해줬어요. 내가 드론의 대장이다. 내가 드론의 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럭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3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만 시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뭐 3일선을 만나는 자리 한 2, 3일 정도만 제가 볼 때는 시세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2, 3일 정도만. 내일 뭐 이렇게 해서 아침에 빠져가지고 뭐 3일선 찍고 또 반등하고 뭐 이 정도 성격의 흐름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셌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이 제나테크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11.4불에서 12.4불까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AI 쪽도 레드캣 상당히 잘 나왔다가 팔라다인 AI라는 종목도 뭐 1.5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7불까지 단기간에 또 한 이틀 만에 무슨 4, 500% 날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 테마 종목군들이 매우 뜨겁게 움직인 거죠. 단기적으로 매우 뜨겁게, 진짜 일반적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뜨겁게 움직였다라는 게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쪽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슈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트럼프 그 자율주행이 예전에 먼저 프론티어 움직였는데 자율주행은 지금 더 이상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쪽은 단기적으로 테마가 SO, SRAP 좀 끝난 것 같고, 단기적으로 끝난 것 같고, 우주항공 쪽은 12월 달에 아주 IB 그 스페이스X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IB가 만약에 떨어지면 아마 얘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밀려 내려온다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HVM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내려와서 이 하단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볼 수 있겠죠. 첫 스타트 했던 자리 근처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볼 수 있고, 얘가 볼 때 한화 시스템도 그 정도 선에서는 눌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안 보고 있는데요. 기준 봉을 만들어 줬던 이런 자리, 어떻게 보면 제 화살표 신호에 엄청 많이 떴던 이 자리, 엄청 신호가 5개나 떴던 이 봉에 근처에 오면 균적 반등, 여기서부터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때 정도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최근 루닛이 달리면서 동시에 솔트룩스가 사실은 대장이었어요. 솔트룩스가 대장이었고, 이 솔트룩스가 단기적으로 주봉상 이런 저항권이 월봉상 기준선에 부딪히고 여기 깨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제가 찍었다라는 의미가 이 대장주가 여기까지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지금 올라가려면 여기에서 이제 파괴적인 그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파괴적인 재료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조금 일단락되고 좀 밀렸다가 다시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폴라리스 AI와 사실 아침에 추천을 들 때 굉장히 고민 많았어요. 폴라리스 AI를 추천을 할까, 폴라리스 오피스를 할까, 뭐 장중에 이제 언급을 하다가 폴라리스 오피스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서 뭐 거래대금 5천억 터지는데 이걸 보겠습니까? 혼자 사도 그 정도는 사버리는데 5천억, 뭐 3분의 5천억, 5천만원, 6천만원 밖에 안 터지다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래가 사실은 터지기 시작해서 이 자리 근처에서도 사실은 웬만한 그 매매 금액이 되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면서 움직여서 사실 위에서는
밑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못 봤다가 얘는 좀 매매를 좀 못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나마 아침에 수급이 좀 괜찮았고 이 악성 매물대 구간을 뚫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6,000원 이하권에서는 좀 매력적이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좌 두 개로 들어갔는데요. 한 계좌는 여기서 팔았고요. 5,000, 6,400원 정도 팔고, 나머지 한 계좌는 밥 먹으러 갈 때 제가 5,650원 내다가 걸어놨는데, 뭐 여기서 아마 체결돼서 나머지는 더 올라간 거는 뭐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무리를 졌고요. 좌우지간 주식이 끼가 많은 종목이어야 올라갈 때 탄력이 강하다. 탄력이 강하다. 오늘 보면은 이스트 소프트가 재료가 좀 좋게 붙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갔으면 상당히 괜찮았을 것 같네요. 이것도 장중에 보면서 여기서 재료가 나왔는데 머뭇거리다 보니까 매매를 좀 못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여기서 슈팅을 쏜 거는 이 이스트 에이트, 얘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저도 이때 올라갈 때는 못 보고 여기서 사명이 좀 이상해서 사명 검색해 보니까 줌 인터넷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올라왔을 때 내용이 뭐냐면,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 AI 검색 엔진. 뭘로? 줌으로. 그러니까 줌이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순간 판단에 얘는 좀 상따로 사서 뭐 퍼센테이지는 한 5, 6% 됐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막판에 상위 중간에 한번 확 무너져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매매로 마무리를 지고 나왔고요. 자, 그래서 AI 쪽은 일단은 좀 쉬어보자. 그리고 강한 종목군들이 뭔지 우리가 알고 그 종목 내에서만 눌림을 좀 보자.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한글과학 컴퓨터도 괜찮은데, 얘도 이제 특징이 이렇게 1차 파동 주고 2차 주고 다시 올라가서 맞아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주고 한 번 더 주면은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겠다. 혹여나 뭔가 재료가 좋다면 그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모른다. 네, 아직까지 모른다. 그냥 강하고 센 종목 위주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주가 안 움직인 건 아니에요. 슈림 로봇이라든지 밑바닥에서 제법 뭐 세게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있죠. 얘 상한가 갔으니까 좀 약간 부실해서 그렇지만 바닥에서 상한가도 내고, 뭐 하이젠 RM 이미 여기도 6,800원에서 어찌 보면은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배 좀 안되게 올라왔던, 강하게 거래대금을 터졌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이 구간에서 재료가 하나 나왔죠. MIT와 이 피규어 AI 로봇을 만든다. 미국 MIT 공대인가요? MIT 공대 피규어 AI를 만든다 하고 악성 매물대 이 600억짜리 봉을 만들었는데, 오늘 흐름에 이제 아침에 설명할 때도 로봇은 로보티즈와 그 두 개를 봐야 된다. 이 악성 매물대가 일단 있기 때문에 바로 뚫고 가기보다는 이 매물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 지켜보면서 일단은 3일선을 올라탔으면 이때부터 원래 관심 갖고 보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추천에 언급을 드리는데 이때부터 관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 오면 일단은 잡아보는 방법도 되겠다. 그리고 일봉상 기준에서 5일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이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재료가 있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최악의 구간에서 툼에 맞고 떨어졌던 구간을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요 구간이 흔히 말하는 차트를 뒤집어 보면 쏟아져 내려오는 흐름이 좀 나죠.
예? 약간 주걱 주걱 느낌이 좀 나는 그림이어야 돼요.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쌍바닥 그리고 돌아서는 느낌이기 때문에 맥점 라인 21,700원 이 언저리에서 돌려 나올 때는 이제 이쪽은 그냥 개미털기 해버리고 지금부터 시세를 만들어주는 초입이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 차트 관점에서요. 로보티즈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개입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와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니까 얘도 뭐 펀더멘털을 보겠냐 싶은데 장기 평선 122평선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얘도 이렇게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도 좀 봐야 되고 알테오젠 잠깐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얘가 여기서 반등을 당연히 할 것이다 아니냐 이거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지켜주고 있다가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냐 없냐 올라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 정도 생각이고요. 매수할 생각은 없다. 근데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종목이 왜 이렇게 해서 기술적 반등을 안 주고 죽지는 않거든요. 하물며 예전에 SK 하이닉스 고점에서 반등 안 주고 죽었구나. 반등을 안 주고 죽었네요. 근데 얘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지고 그래도 한 30% 반등을 주고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나름의 급락하고 굴적 반등하고 죽고 반등하고 이런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런 반등이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에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반등 나올 거라고 좀 보여주고 또한 12월 9일 기점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솔직히 많이 빠졌어요. 좋은 종목 안 종목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나오고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 회복할 수 있다. 연말에 다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시계열이 가까운 쪽에서는 웬만하면 다 올려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종목군들 뭐 조선 종목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뭐 이걸 다 보기는 좀 어렵고 내일 KCT라든지 지금 시간의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이게 테마를 형성하게 되면 이런 윗꼬리 음봉을 당연히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겠죠. 잡아먹고 지금 매물이 좀 많아요. 얘가 제일 먼저 시간의 상에 들어갔는데 지금 시간의 상한가는 2,710원 이 자리인데요. 여기서 떴다가 만약에 약간 밀렸다가 올라간다면 이 윗꼬리 몸통 자리들 의미 있는 구간들 뭐 이런 폭이 있으니까 이거 대충 계산해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는지 보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때 뭐 그때 타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 시가부터 덥석 잡는 것보다도요. 대신 시가에 들어온 거래 대금이 엄청 많다면 또 이거는 상황이 좀 달라지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